일리악 앤 SF 리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오토 일리악 CTO를 먼저 바이디렉셔널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오토 일리악 CTO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바이디렉셔널 테크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게 되면 CTO 세그먼트를 프록시멀이나 디스탈로 익스텐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루트는 보스 페모랄로 보통 시행하시고 페모랄 브라키아를 시행하는데 브라키아 어프로치는 아시다시피 핸드로 가는 싱글 루트고 상당히 이스케믹 컴플리케이션 생기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고 손가락을 잘라야 될 수 있는, 그리고 헤모스테스가 상당히 어렵서 뒤에 백본이 없기 때문에 브리딩 컴플리케이션이 많고 슈도 애니리즘 포메이션이 많습니다. 페모랄 어프로치를 시행할 수 있지만 페모랄 어프로치도 마찬가지로 양쪽 페모랄이니까 브리딩 컴플리케이션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스톰플리스 CTO라든지 아니면 에오토 일리악 앵글이 상당히 호스타일한 네로우 앵글을 가지거나 아니면 앵귤레이티드 칼시파이드 일리악 아트리인 경우에는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헤모스테시스가 그 림으로 가는 퍼퓨전을 디스터번스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레디얼 어프로치는 캘리버 사이즈가 작고 다 도착하는 데까지 너무 거리가 많이 걸리고 스포크레이비안이나 에오틱 툴튜라스를 극복해야 된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브리딩 컴플리케이션이 적고, 최근에 이제 슬렌더 디바이스하고 롱거 디바이스가 어베일러블하고, 특히 이제 위에서 아래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트랜스 페모랄보다는 퍼펜디큘러 백업 서포트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랜스 레디얼 어프로치를 많이 선호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시스는 5프렌치 롱 110cm 베리 롱 셔틀을 쓰면 에오틱 바이포케이션에 딱 도달을 합니다. 그 안에 4프렌치 멀티퍼포스 카테터를 넣으면 컨트라스트 인젝션을 하면서 두 개의 레이어로 백업 서포트를 얻고 나서 스팁 테럼으로 이용해서 엔테그레이드 디깅을 할 수가 있고, 간혹은 스팁 테럼으로 빼고 거기에다가 CXI와 헬버드를 넣어서 아니면 CXI에다가 스타트를 넣어서 엔테그레이드 페네트레이션을 시도할 수가 있고, 그럼 4겹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 시술하고, 엔테그레이드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하고 스텐트를 하라는 게 아니고, 엔테그레이드는 가이드 와이어 익스터널리제이션 하고 프로시전은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페모랄 어프로치를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체 케이스의 한 4분의 3은 트랜스 레디알로 하는 것 같고, 일부 이제 키싱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트랜스 페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67세 남자고 클라우디케이션인데 랩트 일리악 스텐팅을 4년 전에 했는데 클라우디케이션 심하고 API가 상당히 좋지 않은 케이스고, 에오로 바이일리악 시비아 칼시피케이션, 이 케이스는 이미 시술을 한 지 벌써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인터널 인피리얼 메센트릭 아트리에서 콜레터럴이 가고 있고, 인테그레이드 바이디렉셔널 어프로치를 했고요. 가이드 와이어 패스하고 바이디렉셔널 어프로치로 해서 익스터널리제이션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바이디렉셔널 어프로치하고 이제 디지즈드 에오타를 벌룬한 다음에 투 키싱 스텐트 셀프 익스펜더블 하고 2개를 더 익스텐전해서 결국은 4개의 스텐트를 이용해서 이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했던 케이스고, 지금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나도 케이스를 보시면 이 환자도 이제 크리티컬 림 이스케미아가 있는 에오로 바이일리아고 크루전이고, 에오토 일리악 CTO 인터벤션을 다른 병원에서 페일하고 트랜스펀드 환자고 ABI가 양쪽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에오릭 바이포케이션의 칼시피케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제 바이디렉셔널 트랜스 레디얼 앤 트랜스 페모럴 어프로치를 했고요. 이 환자는 하드 018 가이드 와이어를 이용해서 헬버드나 아스타투를 이용해서 이제 인테그레이드 디깅을 인트라루미널로 칼시피케이션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칼시피케이션 실루엣에 따라서 인트라루미널 디깅을 했는데 인테그레이드 와이어가 익스터널리제이션이 됐고요. 이쪽 반대쪽은 헬버드가 어려워서 아스타토 30g을 이용을 해서 통과를 해서 익스터널리제이션을 가이드 카테터를 이용해서 익스터널리제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벌룬 익스펜더블 스텐을 이용해서 키싱 스텐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운드 림 셀비지에 성공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67세 여자인데 운드 데이선스가 앵클 서지를 하고 나서 운드가 낫지 않아서 왔는데 봤더니 이제 에오타가 상당히 디지즈드 에오타고 바이일리악 오클루전인데 랩트는 칼시파이드 토탈 오클루전이고 라이트는 시비어 스테노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칼시피케이션 되는 실루엣을 보일 때는 대개는 칼시피케이션 실루엣을 이용해서 인트라루미널 어프로치를 하면 되는데, 그때 비율을 한 방향에서 보지 말고 혹시 캣방에 바이플레인이 되는 기계가 있다면 반드시 바이플레인 기계를 이용해서 양방향에서 보고 인텐셔널리 디깅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램을 계속 찍어가면서 실루엣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는 에오타가 너무 디지즈가 심했기 때문에 에오타에다가 벌룬 익스펜더블 스텐 하나 먼저 백부분으로 넣고 나서 양쪽에 V 스텐팅을 해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3개의 벌룬 익스펜더블 스텐트로 얻었던 케이스입니다. 스톰플리스 에오로 일리악 CTO 케이스에서 이제 바이디렉셔널을 항상 이제 하는데, 뭐 035를 쓸 건지 018을 쓸 건지 이건 선생님들의 자유인데, 사용하고 나서 이제 엔테그레이드
AP 비율만 고집을 하게 되면 잘 맞는 것 같지만 잘 로테이셔널 비율 보면 이제 이렇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바이플레인 비율을 사용하거나 반드시 로테이셔널 비율을 해야 되고, 이 환자는 밑에서 들어간 게 서브 인티마로 완전히 가버렸기 때문에 밑에서 들어간 거를 아이부스를 넣어서 서브 인티마에서 아이부스를 보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와이어를 intentionally 인트라루미날 디깅을 하는 패러럴 아이부스 어시스트 패러럴 와이어링 테크닉을 이용해서 인테그레이트 가이드 와이어를 끝까지 인트라루미날 놓은 다음에 그 인트라루미날 스페이스에서 이제 만났을 때 그쪽에서 리버스 카트를 해주고 익스터널리제이션 해서 인트라루미날 패시지로 프록시말은 어스티아를 딱 맞춰야 되니까 버론이 스펜더블, 디스타는 셀프 스펜더블로서 이제 결과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리악 CTO가 페모랄 아터리까지 익스텐전된 케이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딥페모랄의 아일랜드가 있고 여기 전혀 이제 커먼 페모랄과 SFA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 페모랄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이쪽 컨트라리터럴 페모랄 어프로치 왔는데 인테그레이트 가이드 와이어가 이 방향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앵귤레이션이 되는데 이게 이제 코스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디스탈 피달 펑처를 해도 되지만 이 환자는 딥페모랄이 있기 때문에 딥페모랄을 펑처했습니다. 그래서 딥페모랄 리트로그레이드 펑처를 하고 와이어를 C3스로 와서 위에서 카트를 해줘서 이제 와이어를 이쪽으로 익스터널리제이션 한 다음에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반대쪽에서 해주고, 커먼 페모랄까지 왔을 때 SFA 어스티움을 찾을 때는 반드시 튜브를 레터럴로 충분히 돌려서 SFA 어스티움이 꼭 없어 보이지만 레터럴을 돌리면 이제 나오죠. 물론 아이부스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비율을 돌리는 것만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경우고, SFA 쉽게 이제 서브인티말 엔지오플라스티가 됐고 일리악 스텐팅해서 해결했던 케이스입니다. 간혹 이제 인터널 일리악 아터리 오스티움이 막혀 있는 프리비어스 스텐티드에 막혀 있는 이 환자는 클라우디케이션이 보통 클라우디케이션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인테그레이드는 어디가 오스티움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콜레터럴 베스를 통해서 딥페모랄 아터리에 콜레터럴 베스를 통해서 와서 이걸 이제 익스터널리제이션 하고 벌룬을 이제 플러스했습니다. 사실은 이 환자는 시술하고 나서 증상 금방 좋아졌는데 재발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시술은 안 하고 그냥 잘 달래서 약물 치료하고 있습니다. 에오토 일리악 CTO 인터벤션은 반드시 바이디렉션 어프로치를 하셔야 되고요. 입시레터럴 페모랄과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랜스레디얼 어프로치를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실루엣이 있으면 그 실루엣을 보고 바이디렉셔널 아니면 로테이셔널 비율을 이용해서 인트라루미널 어프로치를 하면 되고요. 필요하면 소노 가이디드 인트라루미널 패시지나 아니면 리트로그레이드 억세스를 디스탈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페모로 판미티알 CTO에 대한 바이디렉셔널 어프로치는 일단 페모로 판미티알 칼시파이드 시비어 칼시파이드 CTO인 경우에는 인트라루미널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고 서브 인티멀 어프로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트라루미널 어프로치는 컨벤셔널 와이어를 쓸 수 있고 데디케이티드 와이어 디바이스를 쓸 수도 있고요. 서브 인티멀 어프로치는 리엔트리 디바이스를 쓸 수 있고 아니면 가이드 와이어 어시스트 리엔트리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디렉셔널 어프로치를 좀 더 일찍부터 어플리케이션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디렉션 어프로치는 가능한 게 디스탈 SFA, P3 전부 다 환자의 스파인 포지션에서 할 수 있죠. ATA와 디스탈 도살리스까지는 그냥 all the way를 다 할 수 있고 페로니얼과 PTA는 디스탈 원 서드나 디스탈 하프 정도에서 우리가 펑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프록시멀 캡이 썸프가 있어 보이는데 너무 하드해서 멀티퍼포스를 끝을 잘라서 이렇게 베벨을 만들고 테르모를 찌르고 테르모를 거꾸로 찌르고 했는데 안 찔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거기다 마이크로 카테타를 넣고 아스타토를 이용해서 인텐셔널리 디깅을 하고 들어갔다 생각해서 이제 그다음에 디바이스가 따라가지 않고 벌룬도 안 따라가서 스몰 벌룬으로 벌룬을 했는데 이런 심한 브리딩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서전을 불러도 되긴 하는데 벌룬 오클루전을 하고 P3에서 이제 P3의 TB하고 피블라 사이에 있는 디스탈 P3를 펑처하고 리트로그레이드 가이드 와이어로 와서 벌룬을 살짝 편 상태에서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부스를 보니까 이 벌룬이 그레이주얼리 혈관 밖으로 나가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벌룬이 완전히 밖에 있구나. 그리고 이제 밖으로 들어온 와이어는 인트라루미널인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들어온 와이어를 통해서 익스터널리제이션 한 다음에 프롤롱더 벌룬 인플레이션 한 것만으로 브리딩이 컨트롤 됐고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앤드 스퍼 스텐팅으로 해결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제가 CS를 했던 가장 어려운 SFA의 헤비 칼시파이드 ISR CTO인데 다른 병원에서 이미 프록시말과 SFT, SRFA의 스텐팅을 하고 칼시피케이션이 너무 심한데 크리티컬 이미스케미아가 심한 상태로 왔고 SFA는 프록시말부터 막혀있고 스텐트가 이렇게 있는데 스텐트도 충분히 펴져 있지 않고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디스탈 SFA도 스텐인데 그것도 막혀있고 P3, P2, P3가 이제 디스탈 랜딩인데 벌룬이 들어가서 여기를 폈는데 아주 하드한 인스턴트 리스턴스 플락이고요. 일단 그 다음에 스텐과 스텐 사이에 이 칼시피케이션을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고 인트라루미널도 어렵고 서브 인티말도 어려운 상황이고 ATL 리트로그레이드 펑처하고 올라왔는데 또 P3, P2에 아주 심한 칼슘이 있어서 이걸 다시 리트로그레이드 패시지도 어렵고 뭐 이런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하다 보니 하고 이제 멀티퍼포스 4프렌치를 이용해서 이걸 돌리다 보니 멀티퍼포스 팁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서 여기다 이제 엠블리지에이션 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룹을 만들어서 이제 스네어를 해서 끄집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와이어는 계속 로테이셔널 비율 찍으면 들어간 것 같지만 밖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스텐트를 직접 디지털에서 펑처하고 리트로그레드해서 이 서브 인티말 패시지를 시행하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심한 부분에는 베어 메탈 스텐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엔테그레이드 해서 리바스큘레이션에 성공했던 케이스인데 7시간 정도 걸린 디바이스를 이만큼 썼는데 파산했죠. 파산했는데 어쨌든 환자는 림셀비지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SFA 트리트먼트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디바이스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네 가지로 통일되죠. 트러코리드 발론, 아테렉토미 DCB, 그다음에 인터오븐 나이트놀 스텐트 수페라 디바이스하고 트러코리드 스텐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메인 디바이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개의 디바이스가 nothing behind고 특히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롱 CTO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니마이징 다이섹션을 위해서는 아마는 로테이셔널 아테렉토미나 디렉셔널 아테렉토미 후에 하는 엔티 리스텐트 테라피, ART 트리트먼트가 아마 근데 이런 디바이스를 쓰려면 아테렉토미를 하려면 반드시 이제 인트라루미널 패시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SFA CTO인데 당연히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는 성적이 안 좋고 스텐트를 넣어도 스텐트도 안 펴지겠죠. 그래서 엔테그레이드 패시지를 시도했는데 가이드 와이어가 당연히 이제 칼슘 때문에 인트라루미널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리트로그레드 펑처를 하게 되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 CTO가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디스탈에 이런 아일랜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엔테그레이드만 디깅하다 보면 CTO를 길게 가야 되는데 리트로그레드 오게 되면 CTO 길이가 오히려 짧아지는 그런 득을 얻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리트로그레이드 펑처를 해서 가능하면 인트라루미널로 최대한 맥시멈이 올라와서 CTO 세그먼트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고 만나는 것 같지만 AP에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로테이션 시켜보면 이렇게 만나지 않죠. 그래서 로테이션 해도 잘 만나는 그 플레인을 만들면 거기에서 이제 가이드 와이어 랑 대비를 할 수 있고 아이부스를 반드시 이용해서 인트라루미널 패시지인 것이 반드시 확인이 된 다음에는 로테이셔널 트리트먼트하고 DCB 엔지오플라스티 하면 nothing behind로 우리가 시술을 잘 끝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SFA 롱 CTU고요. 엔테그레이드 가이드 와이어 디깅을 했는데 잘 안 돼서 리트로그레드 펑처하고 디깅을 했고 바이디렉셔널리 와이어가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해서 와이어 패스지를 하고 아이부스가 안 들어가서 스몰 버론을 패스한 다음에 아이부스를 봤는데 보시면 중간에 이런 서브 인티멀 패시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인티멀 패시지에서 로테이셔널 아테렉토미 하는 게 안전할 것이냐?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제 어큐트하게는 브리딩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고 브리딩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롱텀하게는 이쪽으로 슈드 애뉴리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가이드 와이어를 아이부스 어시스트에서 리디렉션에서 인트라루미널 패시지를 수고스럽지만 한 번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리디렉션에서 필터를 놓고 로테이션 아테렉토미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아테렉토미하고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과유불급이죠. 너무 심하게 깎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나중에 컴플리케이션이나 브리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두 번 정도 깎고 그 다음에 DCB 엔지오플라스티를 하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레스팅 클라우디케이션이 있는 아주 올드 에이지 환자인데 이 SFA CTO뿐만 아니라 BTK에도 문제가 있고 이쪽 다 문제가 있으신데 이제 엔테그레이드 디깅 하다가 보면 이게 칼시피케이션이 포괄하게 있는 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잡혀서 이런 경우에 롱 CTO고 nothing behind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디지털 펑처 할 때도 피달인데 그런 경우에는 가끔은 이제 서피스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 인트라루미널 와이어링을 좀 시간을 허비하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는 테크닉 중에 하나라는 거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스림하고 BTK 인터벤션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입니다. 페모럴 판미티얼 CTO 인터벤션은 바이디렉셔널 어프로치가 저는 롱 FP CTO인 경우에는 유주얼리 필요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엔트리 디바이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디지털 SFA나 아니면 피달 아터리에서 리트로그레이드 억세스를 할 수가 있고 아테렉토미를 위해서는 인트라루미널 패시지를 해야 되는데 칼시피케이션 있는 실루엣을 이용할 수 있고 바이디렉셔널 어프로치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서피스 울트라 사운드나 아니면 아이부스 어시스트 인트라루미널 패시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